내 돈 100억 어디 갔어? 잔액이 0원이라고요? 달수의 설계로 철수는 강남 최고급 아파트 헤라펠리스의 경비원이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명석은 매일 아침 철수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명석에게 철수는 그저 제복 입은 노인일 뿐이었다. 그리고 D-Day가 왔다. 명석 앞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철수가 2년 전부터 지켜보던 명절마다 오던 택배였다. 회장님, 경비실입니다. 택배가 와서요. 냉동식품이라 녹을까봐 제가 들고 올라왔습니다. 명석이 귀찮은 듯 문 앞에 두라고 말했다. 철수가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다고 했다. 회장님, 혹시 상야초 나왔어요? 네, 맞는데. 저도 상야초 나왔어요. 이 상자에 상야 초등학교 총동문회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회장님도 능남시에 있는 상야초를 나오셨냐고 물었다. 어? 맞아,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명석은 세금 절감을 위해 상야초 동문회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었다. 기부금, 공제도 받고 동문회원들을 상대로 영업망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였다. 매년 명절이면 동문회에서 고향 특산물을 보내왔다. 철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자기도 거기 나왔다고. 그래? 자네 몇 년생인가? 저 65년 뱀띠입니다. 명석의 눈이 커졌다. 나랑 동창이라고 말하며 놀라워했다. 철수가 설명했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씨름부를 하느라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교실에 거의 없었다고. 씨름부? 김철수? 아, 기억난다. 덩치 크고 씨름부 주장 아니었나? 명석의 기억 속. 초등학교 시절 왜소한 체구 때문에 늘 괴롭힘의 표적이 되던 자신을 지켜준 친구가 있었다. 덩치 크고 힘센 씨름부 주장 김철수. 그는 강했지만 약한 이들을 돌보는 아이였다. 그때의 고마움이 명석의 뇌리에 철수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명석은 몰랐다. 철수가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시절 철수는 운동부 훈련에 매달리며 교실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2 때 어깨 부상으로 씨름을 포기하고 가정 형편상 학교마저 그만뒀다. 그리고 30년 전 명석이 작전주로 고등학교 동창들의 돈을 쓸어 담은 뒤 그들과 인연을 끊고 살았기에 철수의 그 이후 행적은 명석에게 완전한 공백이었다. 명석의 눈빛이 변했다. 경계는 사라지고 계산이 시작됐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자신이 등쳐먹은 껄끄러운 존재들이지만 초등학교 동창은 달랐다. 게다가 힘세고 단순했던 씨름부 주장이라니. 명석에게 철수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철수야, 나와봐. 명석이 철수를 불러냈다. 자기가 옛날에 증권회사를 30년이나 다녔다며 으스댔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철수가 순진하게 눈을 껌벅이며 말했다. 아, 증권회사 다녔구나.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번 거였구나. 펜트하우스에 사는 걸 보고 성공한 건 알았는데. 그래, 운이 좀 좋았어.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쓰여서.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좀 도와줄게. 명석이 철수에게 주식 계좌가 있냐고 물었다. 있으면 공인인증서랑 비번, OTP를 가져오라고 했다. 철수가 그게 뭐냐고 묻자 명석은 은밀하게 말했다. 네 계좌로 내가 돈 굴려줄게. 수익 절반 줄게. 나야 고맙지. 그래, 내일 신분증이랑 도장 가지고 와. 자기가 철수 계좌에 돈을 좀 넣고 굴려주겠다고. 자기 계좌로 굴리면 세금이 너무 나와서 철수 것으로 굴리고 수익금 반을 주겠다고 했다. 돈도 자기 돈으로 넣어서 굴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지금 신분증 있으면 증권회사 가서 계좌를 트자고 제안했다.
자기가 거기서 다 발급해주겠다고. 아이고, 나야 고맙지. 그럼 내일 비번이니? 같이 증권회사 가자. 고맙다, 명석아. 명석이 미끼를 던졌다. 철수는 덥석 무는 신용을 했다. 증권 계좌에 연결할 은행 계좌도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 계좌도 개설해 통장을 명석에게 넘겨줬다. 철수는 통장이 필요 없었다. 모바일 뱅킹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으니까. 명석은 묘한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철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명석이는 최근 2주 동안 아파트 커뮤니티 VIP 회의실을 집중적으로 예약했다. 드나드는 사람들은 명품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탁한 전형적인 꾼들이었다. 철수에게 직감이 왔다. 저기가 작전 상황실이다. 철수는 청소 시간을 틈타 새벽에 회의실에 들어갔다. 달수가 구해준 고성능 도청기를 가장 상석인 소파 밑바닥에 붙였다. 이제 저놈들의 입만 열리면 된다. 그리고 며칠 뒤 철수가 설치해둔 도청기에는 명석의 추악한 진심이 녹음되었다. 이번에 작업실 코인 동창놈 계좌 하나 확보했어. 또 멍청해서 인증서랑 비번 다 넘기더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놈한테 덮어 씌우고 꼬리 자르면 돼.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이야, 또 100억 찍었다. 개미들아 고마워. 이제 이 돈만 현금화하면 끝이다. 명석이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경비실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어이, 김철수 씨 근무 중이야? 야, 너 내일 아침에 시간 좀 비워라. 나랑 은행 좀 가자. 내일 아침 9시 15분까지 북산은행 앞으로 통장이랑 도장, 신분증 싹 다 챙겨서 나와. 철수가 이제 다 끝난 거냐고 물었다. 명석이 그렇다며 수익금 정산을 하자고 했다. 고마워서. 정말? 고맙다면서. 철수에게 딱 도장이랑 1억을 신분증 떼주겠다고. 챙겨오고? 늦지 말고 나오라고 말했다. 1억? 와, 진짜? 고맙다, 명석아. 명석이 거만하게 손을 흔들며 수고하라고. 내일 보자고 말하고는 멀어졌다. 철수가 창문을 닫았다. 달수와 철수는 예상하고 있었다. 명석이 왜 아침 9시 15분에 만나자고 했는지를. 아침 9시에 주식 판돈, 코인 판돈을 빼서 철수 계좌로 모두 이체한 뒤 나오려고 한다는 것을. 철수의 공인인증서와 은행 통장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기에 명석은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8시 55분 명석은 펜트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철수는 이미 북산은행 입구에서 첫 번째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엔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달수가 적어준 계좌번호가 들어 있었다. 은행 문이 열렸다. 1번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곧 100억 들어올 건데 전부 이체 좀 해줘요. 여기 적힌 계좌로 전액 이체해주세요. 1원도 남기지 말고요. 같은 시각. 명석의 집, 명석이 혼자 중얼거렸다. 자, 주식 판 거, 코인 판 거 싹 다 철수 은행 계좌로. 이체, 엔터. 어차피 통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1억 던져주고 꼬리 자르면 끝이라고. 네, 고객님, 방금 100억 원 입금되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전액 이체합니다.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고객님, 이체 완료입니다. 9시 5분 모든 것이 끝났다. 철수의 통장을 스쳐 지나간 100억은 달수가 미리 작업해둔 추적 불가능한 기부 단체 계좌들로 흩어졌다. 철수는 은행 앞에 나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걸어올 명석을 기다렸다. 어이, 김철수. 일찍 왔네? 기분 좋지? 오늘 1억 생기잖아. 철수가 평소처럼 순박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꺼냈다. 오늘 날씨 1억 참 생기니 좋다며. 기분 좋지? 그럼 명석에게 어서 건넸다. 들어가서 돈 찾자. 명석이는 낚아채듯 받으며 가자고. 빨리 처리하고.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 명석이 거만하게 말했다. 통장에서 1억 원만 빼고 나머지는 전액 수표로 끊어달라고. 김철수 씨 본인이신가요? 신분증과 도장 주세요. 명석이 이 친구가 자기 동업자 김철수라고 소개했다. 은행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통장 잔액이 없는데요? 뭐? 잔액이 없어? 아까 100억 들어온 거 확인하고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다시 확인해봐. 뭐라고요? 통장 정리기가 돌아갔다. 잔액이 0원이라고요? 명석이 통장을 낚아챘다. 입금 100억, 출금 100억, 잔액 0원. 명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야, 내돈 김철수! 너 내 돈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철수가 통장을 뺏어 들고 덤덤하게 봤다. 진짜네. 다 나갔네. 야, 너 뭐 건드렸어? 통장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뺀 거야? 은행원! 이거 신고해! 철수가 명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말라고. 추하다 너. 웅성거리던 은행 안이 순간 정적에 쌓였다. 뭐? 너 지금 눈빛이 왜 그래? 9시 15분에 보자며. 난 9시에 왔거든. 내 통장이잖아. 명의자인 내가 보내겠다는데. 통장이 왜 필요해? 그리고 나 모바일 뱅킹도 하는 사람이야. 명석이 뒷걸음질 쳤다. 일부러냐고. 어디로 보냈냐고 소리쳤다. 철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30년 전 내가 대민종합상사 작전주로 우리 동창들 돈 먹고 튀었을 때 너한테 피해 입은 그 가족들과 자선 기부단체로 보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 은행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내 돈 경찰들이 은행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명석 씨, 당신을 시세 조작 및 대규모 금융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명석이 발악했다. 이거 놓으라고. 자기가 신고할 거라고. 저 경비원 새끼가 자기 돈 100억 훔쳐갔다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소리쳤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물었다. 본인 돈이 맞냐고. 자명 계좌 이용한 거 시인하는 거냐고. 김철수 씨가 제출한 VIP 룸 녹취록에 당신이 지시한 내용이 다 있더라고 말했다. 녹취?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10억! 아니, 반 줄게! 명서가 50억은 너무 적다. 내 30년 핏값이 너 때문에 30년간 피해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100억이랑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모자라. 명석이 경찰차에 구겨 넣어지는 모습을 통유리 너머로 지켜봤다. 건너편 도로. 낡은 승합차 안에서 달수가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다. 통장에는 0원만 찍혀 있었지만 철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찼다. 철수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30년 만에 맞이하는 맑은 하늘이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웃고 있는 지은의 모습.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걸었다. 지은아, 이제야 빚 다 갚았다. 조금만 기다려.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고 그의 얼굴엔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